안녕하세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참 좋은 일이죠. 당연히 선한 본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내용은 바로 그 본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철학에 대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도움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종종 보게 되죠. 몸이 아픈 친구라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라든지 참 익숙하면서도 마음 아픈 상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거의 한결같이 반응하죠. 네, 바로 돕고 싶다는 본능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본능이 사실은 잘못된 접근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그 행위 자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정말 도발적인 말이죠. 자, 그럼 이 도발적인 주장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총 4단계로 나눠서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고난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도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결론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첫 번째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철학에 따르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목격하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나 자신에게 보내는 직접적인 교훈이자 경고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돈이나 물건을 주는 자선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학생에 가깝다는 거죠. 고통의 현장은 남을 위한 봉사활동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배움의 장, 즉 현장 학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가 진짜 좀 놀라운데요. 이 철학이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해요.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했다, 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내가 같은 일을 겪을 확률이 70%에 달한다고 이 자료는 주장합니다. 단순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온 경고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고통을 소문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도 거기서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그 위험은 100%가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다. 뭐 이런 섬뜩한 경고인 셈이죠. 이게 그냥 조심해라 이런 수준의 경고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철학의 세계관 안에서는 이게 마치 중력처럼 피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즉 자연의 법칙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를 위한 교훈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착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도움은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철학이 전통적인 자선을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도움이죠. 당장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하지만 오른쪽,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그건 그냥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근본적인 배움을 막아서 결국 의존성만 키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까지 말하죠. 이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핵심을 꿰뚫은데요. 끝없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상대방이 스스로 일어서려는 동기 자체를 꺾어버리는 행위라는 아주 냉정한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병문안을 가잖아요? 그건 단순히 그 사람을 위로하러 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병의 원인이 된 그 사람의 고집을 보고 아,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지? 하고 깨달으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판단 착오를 했는지 배워서 나는 그런 실수를 피하라 라는 교훈인 셈이죠. 모든 초점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니, 그럼 물질적으로 돕는 게 다 틀렸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걸까요? 다행히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경제 회복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무슨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희망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중력처럼 절대적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라고 딱 못 박아 얘기합니다. 그 법칙이라는 게 바로 이 사다리인데요. 되게 재밌죠? 규칙이 아주 엄격해요. 바로
10배의 규칙입니다. 지금 당장 10,000원이 없어서 힘들다면 자연은 당신에게 100,000 원짜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 그 다음엔 100만 원짜리 기회가 오고요. 이 자료는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어기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단언합니다. 결국 이 사다리는 돈만 버는 사다리가 아니라 신용을 쌓는 사다리이기도 한 거죠. 각 단계를 완벽하게 해결해내면서 이 사람은 다음 단계에 더 큰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와 평판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결국 남은 신경 끄고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이기적인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모든 원칙을 종합했을 때 이 철학이 말하는 진짜 도움이 뭔지 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은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이 호수는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 호수 전체의 본질을 내가 먼저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저쪽으로 가야 안전해 하고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진짜 도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효과는 엄청나죠. 우선 나 자신은 지혜를 얻어서 비슷한 실수를 피하게 되니 삶이 나아지고요. 또 내 주변 사람들, 예를 들어 자녀나 후배들에게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고통받던 그 사람은 남 탓을 멈추고 자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관점은 우리가 자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방향을 180도 바꿔서 내면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제대로 진장으로 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들 때 한번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로 누구를 구하고 있는 걸까?